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이 만에 하나 독도를 침공할 시 일본 열도는 그날로 사라진다. 압도적인 전력 우위로 단숨에 일본 본토를 제압할 것. 지난달 우리 군이 일본 자위대의 독도 침공 작전 시나리오와 이를 방어할 대응 전력을 명시한 내부 문건을 작성한 데에 대해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면서 강하게 항의하겠다는 뜻을 밝혀 다시 한번 일본이란 국가는 상종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였습니다. 지난 10일 우리 군은 일본의 독도 침공 상황을 구체적으로 가정해 이를 자료로 만들었는데요. 해당 문건엔 1에서 3단계에 걸친 자위대의 단계별 독도 침공 작전 시나리오가 담겨 있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며 자위대는 1단계로 독도 상륙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사이버전을 통해 독도 봉쇄를 주장할 것이며 주력 부대 상륙 전에 먼저 파견하는 선견 부대를 독도의 동도에 침투시킬 것입니다. 이후 2단계로 이지스함 한 척과 잠수함 2에서 4척, F-15 등 F계열 전투기들과 조기경보 통제기, 전자정보 수집기 등을 동원해 제공, 제해권을 확보한 후 마지막 3단계는 8,900톤급 오스미급 수송함과 수송헬기인 치누크 헬기, 공중부양정을 투입해 동도에 2개수대를 침투시킬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군 당국은 위와 같은 가정에 대응해 독도를 방어하는 우리 군의 F-15K 등 F계열 전투기와 이지스함, 현무탄도 미사일 등 6회 공군, 주력 무기들로 철벽 방어 태세를 구축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최신형 전략자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군 당국이 이 전략자산을 배치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는 문건에 일본군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 문건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위와 같은 자위대의 군사적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새 전략자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만 군 당국은 실제 작전 계획과 관련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내부 참고 자료라며 실제 작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자위대 출신의 무기연구가 미타카 사토시가 2012년 12월 한 일본 잡지에 기고한 가상의 독도 침공 상황을 참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를 비추어 보았을 때, 그리고 16년째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일본이기에 이러한 대응 연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위와 같은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의 대응은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딴 식으로 나오니 대응 시나리오 문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건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 대독도 침공 대비 훈련이 매년 치러져야 할 상황이네요. 기시 방위상은 이어 주일본 항공무관에게 사실관계 설명을 강하게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른 외교 경로를 통해서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측이 보도 내용을 실제 잡기와 관련이 없는 참고 자료라고 해명한 상황에서도 기시 방위상이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항의한 사실을 이날 공개한 것은 외교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한 일본다운 조처였습니다. 위와 같은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분명한 적국이다라며 격앙된 어조로 비판하였습니다.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오제펜의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로의 조약을 파기하고 심지어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 한국이라는 것을 한국은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것이다. 역시 이 나라는 아무리 생각해도 구제할 길이 없다. 경제 제재로 스스로 망할 나라의 자위대 등 군사력의 낭비일 뿐이다. 오래전부터 일본을 적국으로 인정했잖아. 이 기사가 너무 느린데. 대다수 한국 국민은 일본을 적국시하고 있어요. 일본은 도대체 왜 이런 나라를 도와왔지? 이제 2번 다시 상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런 나라는 일본에 필요 없어. 오냐오냐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빨리 경제제재에 망쳐놓으면 된다.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게. 왜냐면 일본이 제재하면 나라가 기울거든.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나라는 일본을 적국시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서야 매스컴도 이에 동의하며 밝히는 것도 좋은 변화일지도. 그게 한 발 더 나아가서 한국에 대비하라는 식의 논조가 된다면 더 좋겠지. 그래도 코리안 추천 잡지 같은 건 있을 테고 한류 팬도 수는 줄이고도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자위대가 높은 예산을 걸어 장비를 정비했으니 한국이 원하는 대로 다케시마를 탈환해도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한국 잠수함은 잠수 능력도 부족하고 이지스 시스템도 어차피 잡동사니일 텐데 한판 붙으면 금세 본색이 드러나고 울면서 철수할 게 뻔하다. 이전부터 군사적으로는 적국이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시마 탈환이라고 국회의원들이 공언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일본의 헌법에서는 선제 공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할 수는 없어요.
소위 당하면 반박밖에 할 수 없어요. 이 시대차 고적인 헌법을 이용하는 괴롭힘 행위입니다. 즉 얕보고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이지만 그래도 일본은 이 문제로 당연히 미국 바이든 정권과도 면밀히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 파기, 미일 안보 발동이 되어 한국에게 경제 제재를 하고 경제 초토화로 전쟁 못 치르게 되겠지만서도요. 이런 경우 바로 자위대의 행동을 제한하는 평화헌법이 거론되지만 원래 불법 상륙이라면 경찰에서 관여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적국 취급하는 것 자체로 하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단, 할 바에는 서로 철저히 적국 취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일본에 대해 자극적인 발언은 사실 한국 측도 하고 싶지 않지? 노 재팬 정책도 한다면 어중간한 행동은 보기 흉하다. 서로 전면적으로 단절하지 않으면 정책 설득력이 없다고요. 라고 하였습니다. 공통적인 의견으로 한국이 먼저 일본을 적국 취급했다고 하였는데 한국은 그저 16년째 지속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과 위안부 강제노동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그리고 역사 왜곡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 것이었고 전범국인 일본은 사과는커녕 잘못이 없다며 일관한 데 이어 작년엔 더 나아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고 수출 규제를 감행하면서 방위백서에는 한국과의 연대를 삭제하였으니 먼저 적국 취급한 것은 일본이 아닌가 합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자국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나라에게 적대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16년이 넘도록 말이죠. 대놓고 적국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자꾸 먼저 했다라면서 죄를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의 대한국 군사적 위협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 일례로 2018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총 4차례 이뤄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대한민국 해군 함정들에 대한 저공 위협을 하며 비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해상에서 훈련도 아닌 조난 어선에 대한 인도적인 구조작전을 진행 중인 우리 함정에 대해 고도 150m 이하로 저공 근접 비행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위협 비행을 한 것입니다. 일본은 초계기의 비행고도 150m는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우겼으나 국제민간 항공기구 협약에 따르면 군용기는 150m 이하의 비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일본 측은 처음에는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가 이후 동문서답으로 답을 회피하였습니다. 2019년 1월 4일 국방부 채널에 업로드한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는 2년 전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개월 전까지 일본 넷 우익들의 악플 테러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글 댓글보다 일본어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영상의 시료율은 좋아요와 거의 대등한 93,000개나 찍혀 있습니다. 해당 영상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국방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자국 국방에 대한 열등감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일본은 세계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으로 패전 후 일본 헌법 제9조에 의해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해야 하며 자위대의 자국방어적 무기 외에는 어떤 전력도 보유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일본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지우지 못할 수치이자 두려움이겠죠. 반면 한국은 명실상부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과 비대칭 전력 무기를 보유하였고 그리고 첨단화된 해공 전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비대칭 전력 무기인 미사일입니다. 일본의 미사일 공포는 타이 추종을 불허합니다. 역시 맞아본 놈이 아픈 걸 안다고 북한이 미사일 훈련을 하기라도 하는 날엔 대대적인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합니다. 오히려 한국은 안전 불감증이 아니냐 하는 정도로 차분한데 말이죠. 일본이 오바스러울 정도로 미사일의 발작을 일으키는 건 두려운 경험에서 비롯된 PTSD의 일종이고 그러니 한국군의 내부 문서에서 현무 미사일을 탑재한 구축함 이야기가 나오자 발작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군의 경우 사거리 40에서 1500km의 다양한 원거리 투사체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대마도는 70km, 나가사키까지 300km, 현무 3C의 사정거리는 도쿄까지 타격이 가능하며 심지어 북해도 사포로까지도 가능합니다. 국가 주요 시설을 정밀하게 오차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타격 가능한 순항미사일 중 사거리 1500km 이상을 개발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순항미사일 전력으로만 세계 5위 안에 드는 미사일 강국입니다. 특히 우리 손으로 개발한 현무 순항미사일의 성능은 미국의 토마호크보다 타격 정밀도가 더 뛰어나고 보유 수량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어 일본에게 있어서는 기피 대상 1호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군 소식통은 사거리 3000km의 순항미사일 개발이 이미 끝나 시험 발사 중일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전술핵 무기급의 버금가는 괴물미사일인 현무포도 개발에 성공하여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최근 브리핑에서 전략 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현무,
해성과 함께 적의 중심을 타격하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 지상, 함정, 잠수함, 전투기에서 발사 가능한 정밀 유도탄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현무탄도 미사일과 현무순항 미사일의 수량이 2,000발에서 3,000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본은 전범 국가로 저질렀던 만행들을 왜곡하고 또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와 언론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을 비판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의 열등감만 표출되고 과거의 잘못들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동맹국은 없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순국서열과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장렬히 산화한 호국 명령들 앞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멀리 산마루의 저구름 내 맘속에 머문 그때 언제 여기까지 나오